먼저 이렇게 자 배수민 배우님부터 먼저 오늘 영화를 봐주시고 이렇게 자리에 모여주신 여러 관객분들께 먼저 인사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여기 전달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배수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네. 소개 전에 거기서 만나에서 역할 맡으셨던 오요원 배우님도 오셔가지고 네. 저쪽에 어디 계세요? 앉아 계셔서 예, 안녕하세요. 나와주세요. 예. 오, 개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와. 한편영화에서 이렇게 리스트업을 잘 안 해주셔가지고 정말 서프라이즈 같은 이런 지부를 하게 되네요. 두 분은 서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네, 김주아 배우님. 네, 거기서 만나랑 아이씨 출연하게 된 배우 김주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이씨 연출 장예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악인의 밤의 연출 문학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거기서 만나 연출한 허성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악인의 밤 민서 역을 연기한 유영은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거기서 만나 변민역 연기한 우효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악인의 밤에서 멜로를 담당하고 있는 K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이렇게 사실은 이제 배수빈 배우님과 김주아 배우님 두 분께 먼저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어떤 프로세스로 이게 이루어졌는지 좀 궁금하실 텐데 사실 이제 이 두 배우님께서 재능 기부를 하시고 이 프로젝트를 한다는 걸 알리고 그런 다음에 이제 공모를 해온 이렇게 감독님들의 시나리오로 선정을 했는데 혹시 두 분도 그 시나리오 선정 과정에 참여를 같이 하셨던 건가요? 네, 저희 그 영화제 측에서 일단 그 공모를 받았고요. 그리고 그 심사를 통해서 시나리오가 네, 시나리오를 한 편씩 이렇게 최종으로 올라온 작품들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 IC와 그 문학 감독님의 그 악인의 밤 두 편이 저에게 이제 주어졌는데 그 두 편이 거기서 한 편을 고르라고 이러는데 네네 그래서 저는 못 고르겠다. 나는 저한테 이건 너무 잔인하다. 그렇죠. 근데 너무 따로따로 너무나 그 개성이 있는 너무 좋은 작품들이라 제가 두 편을 다 하면 안 되겠냐. 네. 이런 과정에서 안 된다. 돈이 없다. 네. 돈이 제일 문제예요. 네. 그럼 제가 무리수를 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한 편을 좀 지원을 할 테니, 네, 그러면 두 편을 다 하고 싶다. 네, 그래서 영화제 측에서 그거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참, 네, 이렇게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그 선정할 때 어떤 그 생각으로 사실 뭐 여러 작품들이 있었을 텐데 그 과정에서 어떻게 참여를 하신 건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다 선별되고 나서 시나리오가 주어진 게 아니라 회사에서 같이 함께 고르는 과정에 같이 참여를 시켜주셔서 여러 작품을 다 읽어보고 그 중에서 이제 거기서 만나랑 IC 두 작품을 저도 골랐는데 선배님의 도움 덕분에 선배님이랑 같이 호흡 맞추면서 IC까지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네. 세 분 감독님께 또 질문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게 사실 넣으실 때 이 프로젝트라는 걸 알고 시나리오 공모에 넣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각각의 배우가 이미 출연한다는 사실을 기반으로 두고 시나리오를 작업하거나 혹은 수정하거나 그렇게 하셨을 텐데 그 과정이 좀 궁금하거든요. 선정되셨을 때 기분이 어떠셨는지도 궁금하고
이 작품을 어떻게 생각을 해서 시나리오를 만드시게 된 건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이 시나리오 자체를 이 공고문을 보고 나서 이제 그 두 배우분을 이미지를 그리면서 쓰게 됐는데요. 네, 제가 실제로 지하철 막차를 탔다가 이제 되게 젊은 남성분이랑 되게 나이가 많으신 남성분이 되게 말다툼을 하고 계시는데, 근데 이게 정말 말이 안 통하게 막 남성분은 그래서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말해보세요 이러고, 나이 많으신 남성분은 그래 너 다 잘했다, 너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끊임없이 하시는데 주변이 텅텅 비어 있는데 자리를 옮기진 않고 끝까지 이렇게 싸우시더라고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남성분이 내릴 때가 돼서 수림문으로 가다가 갑자기 돌아오더니 조심히 들어가세요 하고 깍듯하게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 그래서 싸우는 걸 지켜보면서는 도대체 무슨 내막일까, 누가 잘못했고 누가 잘했을까 되게 궁금해하면서 보다가 그 인사를 하고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냥 둘 다 뭔가 사정이 있겠지, 둘 다 좀 이해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하철을 배경으로 그리고 두 배우분을 두고 공모하는 이 공모전을 보고 이제 그 사건에서 이제 계기를 얻어서 이런 이야기를 쓰게 됐고, 사실 처음부터 두 배우분을 그리면서 썼던 시나리오다 보니까 이제 실제로 정말 두 배우분이 출연하게 되면서 이제 영화를 찍게 되는 게 되게 너무 신기했어요. 되게 상상하던 게 실현되는 느낌이라 되게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배수민 배우님 덕분에 제 작품이 찍을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IC가 정말 재밌는 것은 이제 각각 사실 이제 뭐 재능 기부를 하시는 배우님들이 한 편씩 찍는데 이게 이렇게 세 편이 되면서 두 분이 이렇게 함께 또 참여를 하시게 됐어요. 그래서 두 분은 처음 작품으로 만나시는 거죠. 작업 두 분 만나셨을 때 어땠는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 네. 저는 선배님은 정말로 어렸을 때부터 TV로만 봤던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작품에 많이 부딪히는 걸로 이제 이렇게 만나게 되었을 때부터 너무 영광이었고, 그리고 선배님이 이제 감독님이나 저한테 되게 너무 따뜻하게 또 되게 근데 능숙하게 리드를 해주셔가지고 어떤 연기의 톤이나 이런 것도 시작 전에 미리 좀 조정해 볼 수 있었고, 그리고 현장에서도 지치지 않게끔 잘 해주셔가지고 촬영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민망하네요. 네. 저는 그 주어 배우를 그 TV에서 저도 이제 보고 참 정말 에너지가 참 넘치는 친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영화에 한번 같이 나오고 싶어서 네. 근데 같이 나오니까 좋던데요. 네. 그래서 참 즐겁게 촬영을 잘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제 이 이커 프로젝트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단편 영화라든지 이런 거 많이 찍으신 배우님들이 많이 참여를 해주시는데, 사실 처음에 저는 배수빈 배우님께서 이제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신다는 거를 딱 들었을 때 사실은 저는 이제 TV에서 많이 뵀기 때문에 어떤 연유일까라고 생각을 했다가, 사실은 이제 이런저런 정보를 보면 사실 처음 데뷔하셨을 때 보조 출연자이셨다가 그런 약간 사실은 약간 어떤 보조 출연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캐스팅이 또 되셔가지고, 사실 그래서 이런 되게 어떻게 보면 가난하게 만드는 그런 독립 단편 영화에 관심이 있으시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떠신가요? 아니 사실 뭐 관심이 있는 건 아니고요. 제가 좀 뭔가 이게 자기 고백 같은데 제가 좀 너무 오만했습니다. 제가 너무 편하게 뭔가 이게 배우로서 그냥 좀 대접만 받으면서 그냥 촬영장을 그렇게 좀 뭐 배우 나름대로 배우로 열심히 했는데 너무 그랬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 뭔가 다시 좀 내가 우리 스태프들을 함께 만들어가는 느낌으로 좀 처음부터 한번 다시 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참여했는데 너무나 즐거웠고요. 제가 오히려 더 우리 그 감독님들한테, 우리 스태프들한테 더 에너지를 많이 받아서 저는 참 정말 이런 작업이 있으면은 앞으로도 좀 계속 하고 싶고, 네. 그런 마음입니다. 네. 그러면 저기 악인의 밤 문학 감독님께도 이제 같은 질문을 던져보고 싶은데요. 근데 저기 한 가지 이제 개인적인 궁금함이 있는데 본명이세요?
예, 본명입니다. 아, 네. 저는 문학이라고 해서 이 가명으로 영화를 만드시나 보다 되게 멋있다라고 생각했는데 본명이에요. 예. 처음에 시나리오를 이렇게 하셨을 때 사실 이제 배수빈 배우님을 기반으로 해서 이게 시나리오를 그러면 쓰시게 됐거나 수정을 하셨을 텐데 처음에 어쨌든 이 프로젝트를 만들게 된 어떤 동기와 그리고 배우님과 함께 하셨을 때 처음 만났을 때 어땠나요? 일단은 처음 시작하게 된 건 뭐 사람이 좀 압박이 심하고 하면 좀 악몽을 꾸잖아요. 그래서 좀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꿈에서 자주 하는 것 같은데, 근데 그런 좀 꿈에서 볼 법한 정말 말도 안 되는 투습할 수 없는 상황을 처음에는 뭐 내가 겪는다면, 그래서 남들이 같이 공감할 수 있게 남들도 같이 공감하면서 그걸 본다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으로 시작을 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는 이제 제 입장이니까 20대 현우였는데, 이제 선배님이 그 공고를 보고 이제 레이어가 많이 추가됐어요. 이제 아버지라는 서사가 들어갔고, 그리고 민서라는 여자를 보았을 때 나의 딸의 분신이 되어서 나의 약한 부분을 건드는 뭐 이런 드라마가 형성이 되면서 더 깊어지고, 그리고 이야기를 통해 좀 단순한 스릴러가 아니라 좀 더 좀 우리 현대 사회에 살아가는 가장의 이야기를 좀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좋았고요. 이게 바로 아무래도 선배님이 참여해 주시면서 이제 살아온 세월과 연륜과 경험과 그런 것들이 연기 속에 잘 녹아나면서 이게 더 드라마틱하고 더 잘 와닿게 된 것 같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많이 수정을 했고요. 레이어가 많이 쌓였고, 그리고 선배님이 참여해 주시면서 다 자석처럼 이렇게 다 붙게 된 것 같아요. 제작 지원도 됐고, 그리고 스텝도 붙고, 다른 이제 스텝 배우진들도 같이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될 수 있었던 것 같고, 너무 영광스럽고, 어릴 때 막 브라운관에서 이제 좀 패신 네, 팬이었는데 되게 옛날입니다, 주몽도. 네, 굉장히 영광스럽고 많이 배웠습니다, 현장에서. 네, 감사합니다. 아니 세월이라 그러니까 되게 원로 배우님처럼 느껴진다. 사실 지금 나이 얼마 안 되셨어요. 네. 근데 이거 재밌네요. 사실 이렇게 이제 단편 시나리오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배우랑 함께 사실 시나리오를 고쳐 나간다는 과정 같은 게 되게 중요한 텐데, 거기서 사실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거기 아버지, 그러니까 병든 딸이 있는 아버지라는 레이어가 없어지면 되게 평범한 시나리오였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배우님은 그 레이어를 어떻게 생각하고 넣으시게 되신 건가요? 마이크를 이렇게 좀 올려주세요. 원래 감독님께서 이거는 다 먼저 이렇게 계획을 다 하셨었고, 저는 그냥 따라간 거밖에 없습니다. 예, 그리고 뭔가 문학감독 악인의 방 같은 경우는 사실 이거를 어떻게 찍지라는 생각이, 저도 이제 많은 촬영장들을 했었지만 이게 3회차로 다 찍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물리적으로 이게 가능할까에 대한 좀 뭔가 저도 나름의 좀 압박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마 감독님은 훨씬 더 심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너무나 근사하게 잘 촬영을 마칠 수 있어서 그러면 뭐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잘 나올 수 있어서. 네. 러닝 타임이 거의 30분에 달하는 단편인데 3회차로 찍으셨다고요? 약간 기적 같은 일을 만들어내셨나요? 사실 거의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사실. 그렇죠. 영화 찍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럼 다음에 이제 거기서 만나의 허성환 감독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시나리오를 어떻게 작업하시게 됐고, 이 배우에 맞춰서 또 어떤 레이어 같은 것들이 바뀌거나 그런 것들이 있었는지. 우선은 저는 좀 세계관을 만들고 작업하는 거를 좀 선호하는 편이고, 그리고 평소에 좀 갖고 있는 주제, 그러니까 탐구하는 주제인데, 왜 어떤 독재 정권이 생길 때 항상 자기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명분을 내세우잖아요. 뭐 과거에 대표적으로 뭐 경제 개발을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이제 독재가 유지됐듯이,
미래 사회에는 기후 위기라는 것을 명분으로 또 다른 형태의 독재가 생겨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걸 가지고 저도 작업을 좀 해나가고 있는데 그러던 중에 이제 이 프로젝트를 보게 됐고 그리고 저는 주아 배우님하고 하고 싶어서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서사를 좀 구성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좀 다른 레이어가 얹혀졌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제가 주아 배우님을 평소 이제 뭐 모든 작품을 보지 못했지만 다른 영화를 봤을 때 갖고 계셨던 이미지를 좀 깨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좀 펑키한 이미지를 마지막에 넣었던 게 좀 이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서 좀 새롭게 얹혀진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유영은 배우님, 우효원 배우님 그리고 이현석 배우님 지금 제 성함을 이렇게 받았어요. 그 세 분도 이 작품에 어떻게 참여하시게 되시고 이 작품을 좀 오늘 보셨을 때 어떠셨는지 한 말씀씩 부탁 좀 드릴게요. 네, 저는 주아 배우와 일단 같은 매니지먼트에 있는데요. 우연히 이제 그 감독님이 여기 역할에 경민이라는 캐릭터가 나오는데 이 작품에 엉뚱하고 좀 허당기 있는 그런 캐릭터 재밌으면 좋겠다 그런 캐릭터가 나와서 재밌으면 좋겠다 했는데 마침 제가 또 저희 회사에 그런 캐릭터를 담당하고 있었기에 저희 이사님께서 저를 추천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고 같이 하게 됐습니다. 네. 롱보드는 원래 타시는? 그거는 제가 원래 한 번도 안 타봤고 나와서 많이 연습했어요. 네. 네. 저는 욕 잘한다고 뽑혔고요. 처음에. 진짜입니다. 아무튼 토요일 날 저희가 저녁 7시에 시작을 했잖아요. 저는 상당히 귀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얼굴들을 제가 하나씩 다 봤어요. 기다리는 동안. 여러분들이 계시는 거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연기를 할 수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관심을 잘 갖지 못하는 인디영화 쪽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더 소중하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작품이 잘 되고 못 되고를 떠나서 저희는 하나하나 또 잘 만들어 갈 테니까 앞으로도 관심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이따 밖에서 혹시 뭐 사인 필요하신 분들 제가 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꼭 받아주세요 사인. 네, 진짜로. 네. 네. 저는 제가 이 작품 저는 오디션을 보고 들어왔는데 제가 본 오디션 중에 이렇게 긴 오디션은 전 처음 봤어요. 전 20분 정도 본 것 같은데 그만큼 감독님이 이 작품에 대한 열의가 진짜 크다고 제가 느낀 게 질문을 엄청 많이 하셨었거든요, 오디션 때. 그래서 약간 오디션 기분보다는 조금 진짜 대화하는 기분이 들었었고 그때도 오디션부터 기분이 되게 좋게 나왔었는데 이제 거금가는 수빈 선배님이랑 이렇게 단 둘이서 차 안에서 연기를 하게 됐다는 게 저한테는 정말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밤샘 촬영이었는데 저희는 다 새벽 촬영이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스태프분들이랑 배우분들이랑 다 같이 조금 으쌰으쌰 하면서 계속 기운 내면서 서로 조금 의지하면서 열심히 찍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정말 좋은 경험이었고 이번에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질문들이 막 이렇게 쏟아지고 있는데요. 일단 짱이다님 누구 어디 계신가요? 네, 저기 손 들러주셨어요. 제가 그냥 보고 싶어가지고. 아이씨 감독님께 질문드립니다.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소하면서도 특별한 소재로 만들어진 이야기라 굉장히 흥미로웠는데 마지막 대리님이 혼자 남겨진 모습을 보고 대리님이 조금 안쓰럽다고 느껴졌는데요. 다음날 대리님의 행동을 상상해 보셨을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두 분 다 제가 궁금한데 세 분 다 이 답변을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이 영화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거 로맨스물의 시작으로 너무 첫 회로 너무 좋은
에피소드다 이런 생각 안 드셨어요? 그쵸? 안 들었어요? 왜? 아 팬클럽이라 싫어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래요? 아니에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그 항상 우리가 단편이라는 걸 보면 항상 뭐가 궁금하냐면 이 단편 안에서 임팩트 있게 캐릭터들 보여주다 보니까 그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가 되게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그 스토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감독님. 네. 저는 사실 제가 마지막에 그 몽쉘 먹는 장면을 찍으면서 생각했던 건 이제 서로 가지고 있었던 그냥 단면의 이 이미지를 깨고 상대방의 이미지를 깨고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보면 이제 나이를 벗어나서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었어요. 그래서 하지만 제가 경계했던 건 두 분이 절대 그런 기류가 오가는 사이로 보이지는 않았으면 네, 항상 경계되는 네,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봐주셨던 것 자체가 이제 두 사람이 심리적으로 가까워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으셨기 때문에 네, 저는 관객분들이 그렇게 생각해 주시기를 바랬고 그래서 저는 그거에 되게 감사합니다. 네, 김주아 배우님. 저는 약간 처음에 리딩 할 때도 선배님이 감독님한테 질문하셨던 것 중에 이게 뭔가 이렇게 진심으로 화가 나는 거냐. 근데 이제 선배님 또래 친구분들에게 여쭤봤을 때는 그냥 이제 약간 딸한테 서운한 정도의 감정이 드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딸이요? 네, 그러니까 거의 그 정도로 나이 차이가 나고 그때 드는 감정이 뭔가 진심으로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진짜 좀 안 놀아줘서 서운하다라는 감정이 많이 드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완성된 연기를 보면서 선배님의 뭔가 그런 서운한 감정이 많이 느껴졌어가지고 이제는 더 정말 딸처럼 좀 친근하고 서로 챙겨주고 그런 사이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네. 어떤 답변이 나올까요? 배우님. 네. 상처를 받아가지고요. 네, 새벽에 이제 차를 타고 가다가 사람을 한 명 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돌고 도는 이제 이렇게 무한 루프를 타게 되는 거 이런 멀티버스죠, 멀티버스. 네, 그런데요. 이건 농담이고요. 사실 저 친구들하고 되게 많이 얘기를 했어요. 아니 왜 우리가 분명히 이렇게 통하는 것 같은데 왜 뭐가 안 통하는 거지? 그러니까 어느새 저도 X세대인데 뭔가 그 MZ세대와 뭔가 이게 뭐가 안 통하는 거지? 분명 서로 간에 나쁜 사람들은 아닌데 뭔가가 이게 안 맞아서 이렇게 뭔가 소통이 안 되고 있는 걸까? 라고 하다가 보니까 이제 제 친구들이 진짜 딸이 내 이야기를 안 들어줄 땐 진짜 서운하더라. 예,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대요. 예. 그래서 이제 저도 거기서 이제 좀 모티브를 찾았고 어떻게 보면 이게 어떤 그 소통의 부재에서 오는 서운함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통하는 방법들을 좀 더 많이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서로 간에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이 캐릭터는 유부남일까요? 아닐까요? 유부남이죠. 유부남이요? 네. 알겠습니다. 저도 사실 X세대라 MZ세대가 항상 그게 어려운데 그냥 회사를 제가 다니는 입장에서 조언하자면 소통을 하지 않으시는 게 사실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요. 자, 악인의 밤 감독님께 힙하란 프로도님 어디 계세요? 안 계시나 봅니다. 저 제일 뒤에 손 드셨어요. 질문이었는데 들어보니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촬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돌이켜보면서 촬영 시 가장 어려웠던 부분과 완성된 작품을 보면서 가장 만족스러운 부분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감독님과 배수빈 배우님 두 분이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촬영하면서 어려웠던 건 3회차 일정도 빠듯하고 힘든데 이제 마지막 날 계획이 없던 비가 왔을 때가 많이 속상했고요. 그래서 못 찍은 것들이 제법 돼요. 그래서 그것들을 좀 찍었으면 그래도 한은 풀지 않았을까. 아쉽다면 아쉽겠지만 나중에 돌아봤을 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뭔가 뽑아냈을 것 같은데 그게 좀 아쉽고, 그리고 가장 좋았던 장면은 선배님이
제가 사실은 선배님한테 좀 혹시 좀 겁이 많으신 연기를 좀 보여달라고 좀 많이 요청을 줬는데 그때 제대로 보여주시더라고요. 현장에서 아무도 없나 해서 휙 돌고 뭐 이런 장면들에서 그 클로즈업이 가장 좋습니다. 네, 아무도 없고 신호등만 깜빡깜빡 거리는 그런 걸 돌아봤을 때요. 네. 네, 배우님. 저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이 작업이 물리적으로 가능할까라는 어떤 그런 생각들이 고민이 좀 많았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은 조금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처음 딱 현장을 도착했을 때 정말로 한 30-40명이 이렇게 스태프들이 쫙 이렇게 모여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거는 잠깐만 갈아 넣어야겠다라는 네, 이런 압박감이 좀 물론 매 작품마다 그랬지만은 더 마음가짐이 좀 더 이 작품을 좀 더 감독님의 어떤 원하는 대로 내가 좀 구현을 해봐야겠다라는 저도 욕심이 있었고요. 그리고 뭐 어려운 점이라고 했다면 너무나 좀 뭐 시간이 짧았던 것들 그리고 뭐 비도 오고 여러 가지 환경들이 어려웠던 점인데 사실은 제가 레카차라고 이렇게 차를 타고 가면서 촬영하는 게 있어요. 근데 보통은 한 1시간 이상 타지를 않거든요. 그 레카차를. 근데 그날 밤 새워서 레카를 탔고 또 레카 기사님도 지치고 뭐 스태프들도 지치고 뭐 다들 그랬는데 야 이렇게 내가 배우를 하면서 레카를 이렇게 오래 타는 경험도 한번 해보는구나. 네, 참 뭔가 그 감독님의 열정, 그리고 또 저도 그만큼 그 안에서 뭔가를 좀 뽑아내야 되겠다라는 저도 생각이 들어서 열심히 촬영했던 것 같습니다. 네. 주로 말을 많이 타셨었는데 그죠? 말도 이렇게 1시간 이상 안 타거든요. 네, 저요 미친 토끼님. 이거 손들기 되게 부끄러워. 남자 분이셨어요? 네. 저 거기서 만난 두 주인공의 감정이 충분히 발전된 상태임에도 여주인공이 관계에 대한 정의를 거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러한 작품이 전체 흐르는 어떤 체제에 대한 냉소와 관련이 있는 건가요? 굉장히 난해한 질문인데 일단 제가 상상한 두 사람의 관계는 연인 관계까지는 아니고 좀 썸을 타는 관계라고 상상을 했고 두 사람의 어떤 관계성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장면은 이제 스케이트보드장이었거든요. 그때 제가 배우분들께도 그렇고 이제 촬영이나 스태프분들께도 말씀드렸던 게 그 스케이트보드장에서의 테마는 엇갈림이다. 그리고 두 사람이 대화를 하는 것 같지만 계속 알고 보면 혼잣말하는 것처럼 보였으면 좋겠다 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관계는 그렇고 그것이 뭔가 아까 말씀드렸던 체제에 대한 냉소나 뭐 그런 것과 연결져서까지는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네. 김주하 배우님은 이 캐릭터가 사실 이제 나눠져 있는 캐릭터잖아요. 또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셨었나요? 일단은 가상세계와 현실세계가 구분되어 있는 작품 자체도 처음이긴 했는데 성격이나 이런 게 다를 것 같지는 않았고 그 상황에서 인물이 다만 주아라는 캐릭터가 당장 가상세계에서 얻어내야 하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어떤 외관이나 이런 것도 약간 자기 성질을 좀 죽이고 좀 이렇게 단정하게 했기 때문에 현실 세계에 왔을 때 본인의 옷을 입었을 때랑 좀 더 대비되지 않았나. 그래서 딱히 인물의 성격 자체를 제가 다르게 만들어 놓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장르가 SF 장르잖아요. 그래서 감독님께 몇 개의 질문이 더 들어왔는데요. 우디넴의 질문인데 이 한국 미래를 보여주셨는데 평소에 SF 장르에 관심이 많으시고 계속 하실 건지 그리고 왜 많고 많은 소재 중에 대중교통인지 궁금합니다. 또 다른 분은 제일 좋아하는 대중교통이 뭔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그것도 좀 답변. 우선 대중교통이었던 이유는 사실 이게 그 지하철 공사 그
그 서울 지하철공사 지하철 영화제 제작 지원이라서 아, 일단 그게 가장 크고 그러면 해야 돼요. 무조건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가장 컸고 그리고 실제로 제가 뭐 난 그 개인적으로 얕게나마 공부를 해본 결과 그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데 다른 분야에서는 많이 성공을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뭐 데이터 센터 같은 것도 친환경으로 많이 운영이 되는데 오히려 물류나 운송 분야에서는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데 많이 실패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아이러니가 재미있었고 그래서 가상현실을 구현하는 데이터 센터는 100% 친환경으로 운영이 되는데 이 다른 어떤 물류나 운송 같은 뭐 저희가 이 문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그런 행위에서는 탄소 배출을 줄이지 못해서 그거를 오히려 억압해야 된다라는 그런 아이러니에 좀 꽂혔던 부분이었고 그리고 그 주아 배우님하고 또 하고 싶었던 부분도 이거 작용을 했는데 저는 청춘 로맨스로 이 영화를 성격 구정을 하고 이제 연출했던 부분인데 그 청춘이라는 부분이 이제 보통 청춘이라는 거는 더 잘 움직이고 더 많이 움직이고 뭐 자유롭게 길도 헤매고 그랬다가 뭐 길을 잘못 들어서 돌아오기도 하고 뭐 그래도 괜찮은 게 청춘이잖아요. 네. 네. 그런 어떤 움직임과 청춘이라는 걸 키워드로 봤을 때 이 운송수단이라는 것을 가지고 풀어내면은 재밌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이게 끝나면 영화의 교훈을 이렇게 되새기면서 다들 집으로 걸어서 돌아가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운송수단은 자가용입니다. 자가요? 네, 갑자기 진정성이 싹 사라지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네, 저 페페님의 질문이요. 페페님 어디 계세요? 네, 앞에 두 번째 계십니다. 배우님, 죄송합니다. 다른 분이네요. 송인경님, 죄송합니다. 송인경님 어디 계세요? 제일 끝에 계십니다. 배우님 입장에서 상업영화 제작 현장과 단편영화 제작 현장에서 느꼈던 어떤 차이점이 있으면 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똑같습니다. 제가 느꼈던 건 똑같았는데요. 뭔가 그 상업영화라는 카테고리와 단편영화의 카테고리가 나눠져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임하는 뭐 촬영진이나 스태프들이나 배우들은 사실 좀 똑같고 뭐 다른 점이 조금 있다면 좀 예산이 좀 부족하다. 네, 이 부분이 아닐까 합니다. 네. 네, 주아 배우님. 저는 좀 많이 다른 것 같기는 한데 현실은 많이 다르지만 제가 느끼는 기분이랑 에너지는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실 단편 영화를 하면서 더 좋은 거는 준비 과정부터 현장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뭔가 배우와 스텝 이렇게 나뉘어지는 게 아니라 정말 같이 밀접하게 만들어가기도 하고 같이 생각하기도 하는 환경이 좀 조성이 되는 분위기라서 상업 영화에서도 적용할 수 있고 그거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연습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기도 하고 함께 노력하는 현장이라서 그 에너지는 어떻게 보면 더 큰 것 같기도 해요. 네. 상업 현장보다도. 그렇죠. 저희가 정말 안타깝지만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가지고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타이밍인데 사실 이제 이현석 배우님부터 마지막으로 관객 여러분께 짧게 마지막 인사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리고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이렇게 한 번씩 하시고 오면 이제 시간이 다 될 것 같아요. 영화를 저도 이제 관객으로 많이 보면서 항상 극장을 나갈 때는 배우가 튄다기보다는 끝나고 이 스토리에 대한 얘기, 이 영화의 어떤 내용들 이런 걸 얘기한 걸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또 돌아가실 때 오늘 이 자리가 어떤 배우가 누굴 뭘 잘했냐 못했냐가 아니라 그냥 좋은 그런 이야기들 뭐 그런 걸로 좀 채워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되게 매력 있으신 것 같아요, 그죠? 네, 저는 오늘 편하게 영화 보러 오면 된다고 들어서 아무 준비도 없이 와서 좀 제가 횡설수설했던 것 같습니다. 너그럽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어쨌든
이렇게 영화 보러 와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돌아가시는 길에 지하철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 단편 영화를 보러 오신 분들이 다 영화를 사랑하기 때문에 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더 열심히 해서 더 좋은 영화 함께 만들어서 초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도 뵙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화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 길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완성작이 아니에요 아직. 그래서 좀 나중에 좀 더 깎아지고 조각하듯이 이렇게 좀 다듬어지면 다시 한 번 더 보러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분발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 잠을 잘 수 있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선배님 그리고 배우님들 유영훈 배우님, 이현수 배우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사실 저도 이렇게 단편 영화를 찍을 수 있게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이렇게 찍으면서 정말 많이 배울 수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더 좋은 작품, 더 나은 작품으로 또 뵐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주말에 시간 내서 여기까지 보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우선 소중한 주말 저녁 시간에 다들 영화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이렇게 준비 기간이랑 이런 게 짧았었는데도 불구하고 되게 열심히 노력해주신 스태프분들도 많이 와 계셔서 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더 좋은 작품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다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저는 별로 할 말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는 제가 이런 작업들을 하면서 너무 행복했고요. 그리고 이런 작업들이 좀 많아져서 앞으로 제2, 제3의 봉준호 감독님 이런 감독님들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까지 자리 지켜고 영화 봐주시고 말씀 들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나오신 감독님, 배우님들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